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7개월 된 새댁입니다. 남편은 누나 1명, 여동생 1명이 있어요. 여동생이 저랑 동갑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저를 좀 얄미워하는 듯한 눈치는 있었지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경 안 썼어요. 지난 주말 시댁에 갔어요. 신랑과 시아버지, 큰신우 남편과 아들은 목욕탕 가고 시어머니 저 큰신우 작은신우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 할 거 다 하고 남자들 기다리는 사이에 신랑이 쓰던 방에 가서 잠시 누워있는데 작은신우가 들어오더니 이 방에서 뭐해요? 오빠 총각대 지금 뒤적거리려고 그랬죠? 라고 하길래 피곤해서 그냥 쉬는 거예요. 뒤적거릴 거나 뭐 있나요? 라고 했더니 어머, 언니 모르나 보네? 하면서 갑자기 신랑 결혼 전에 만나던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랑과 연애 전부터 오빠 동생 하던 시절에 들어서 대부분 알고 있어요. 3년 만났고 신랑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그 여자 집에 갔더니 아빠와 형부는 의사, 엄마와 언니는 약사인 그 집에서 제 남편을 앉혀놓고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엄청 개무시하며 헤어지라 난리를 쳤고 그 여자도 자기 집 모르게 만나는 척 조금 하다가 2달 만에 선봐서 시집 가버렸다고. 연애하는 거,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다 봤지만 이미 끝난 과거사라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대충 알고 있어요. 과거인데 뭐 어때요? 라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했더니 그냥 연애한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했어요. 라길래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단번에 탈락됐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집에서 반대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애부터 낳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여자도 오빠랑 우리 가족한테 엄청 잘했고 주말마다 이 방에서 자고 갔어요. 그 침대에서요. 결혼식만 안 했지 며느리였죠 뭐. 랍니다. 순간 얘가 날 가지고 노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길래 과거인데 뭐 어때요? 저도 과거 있어요. 전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 날까지 다 잡고 헤어졌는데요 뭐. 그 남자 못 잊어서 오빠 안 만나려고 했는데 오빠가 어찌나 괜찮다고 따라다니는지 아유 말도 마세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약올라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신우 표정이 뭐 씹은 거 마냥 굳더니 휙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너 그거 진짜니? 하시길래 뭐가요? 했더니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었다는 거. 라고 하시길래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시침이 뚝 뗐어요. 그러니 신우가 옆에서 어머, 언니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 만나기 전에 결혼날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파토 났다고. 오빠가 그래도 좋다고 따라다녔다며요. 오빠가 그랬다면서요. 괜찮다고. 라고 하길래 잉? 아가씨 그걸 진담으로 들었어요? 난 아가씨가 자꾸 장난치길래 나도 장난친 거죠. 그걸 믿어요? 아니 잠깐 아가씨, 아까 그럼 나한테 한 말 장난 아니었어요? 오빠 나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주말마다 저 방에서 자고 갔고 결혼만 안 했지 며느리였다는 말 진짜였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신랑 째려봤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뜨끔하면서 아니 난 장난 맞는데 언니는 진짜인 줄 알고. 그 순간 신랑은 불같이 성질을 냈습니다. 야, 제정신이냐? 너 나 이혼시키고 싶냐? 개벽다구 같은 게 구준엽 고데기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면서 욕을 하며 절 잡아 끌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틀 후 신랑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르르르릉 pappap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따르르르르르르릉 pappap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여보세요. 전화 좀 빨리 받아. 민망하게 시리. 아무튼 방순이 제 요물이야. 동생이 친해지자고 옆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푼수같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했어도 걸러들을 건 알아서 걸러들어야지. 똑같이 놀고 있냐? 그걸 지 남편한테 일부러 꼰지르냐? 그래서 제 남편이 꼰지르긴 뭘 꼰질러. 지가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이야기 꺼냈잖아. 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랬어도 방순이는 얘가 한 소리를 다 까발려서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 방순이 쟤 얄미워서 보기도 싫다.
앞으로는 방구 너 혼자 와라. 라고 하시네요. 신랑이 웃으면서 내가 혼자 뭐하러 가? 그냥 우리끼리 잘 살게. 뭐야? 엄마한테 말버릇 좀 보소. 방순이 바꿔. 방순이는 왜? 바꿔. 싫어. 바꿔. 싫다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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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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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다 바꿔. 엄마가 바꾸라면 바꾸지 말이 많아.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전화 절대 안 바꿔준대요. 이제 시대까지 말재요. 저도 안 보고 살면 좋죠 뭐. 근데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럴수록 우리 조금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야겠어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모텔에서 당신의 얼굴을 본 순간 주저앉아 버렸다. 20살 때 처음 만난 당신은 내게는 천사였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당신을 소개시켜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지. 나는 당신과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나도 질리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당신의 매력 때문에 하루하루가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덕분에 엄마의 기억은 잊혀져 갔고 내 머릿속에는 당신으로 도배되어 있었지. 천사 같은 당신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투잡 쓰리잡을 해가며 집 살 돈을 마련했고 6년 만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 그래서 당장 당신과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을 했지. 배달 음식을 싫어하는 당신은 나에게 TV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을 만들어 주었어. 당신은 내게 백종원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여자였으니까. 유기농을 좋아하고 고급 식재료를 좋아하는 당신에게 맞추기 위해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투잡을 할 수밖에 없었어. 회사 일 끝나고 대리를 하다가 요즘 같은 때는 배달 일이 돈을 더 번다는 이야기에 나는 피자집 배달로 투잡을 했지. 당신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냥 대리한다고 얘기를 했지. 배달 음식을 싫어하는 당신이 피자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싫어할까 봐서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일하게 돼버렸어. 기름 냄새는 어떻게 했냐고? 일 끝나면 근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 갈아입고 집에 왔거든. 모를 수밖에. 고된 일에도 내가 투잡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당신 때문이었어.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당신과 살 계획이 있었으니까. 꾸미기를 좋아하는 당신은 집 앞 동네 슈퍼를 갈 때도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갔어. 뭐 나도 당신의 꾸민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와서 뭐라 할 수는 없네. 당신이 바람핀다는 징후조차도 발견을 못한 내가 미울 뿐. 며칠 전 모텔로 가라는 오더를 받고 피자를 들고 모텔로 갔어. 모텔인지 호텔인지 그런 모텔은 처음 가보네. 프론트부터 고급스러운 게 당신과 함께 이런 곳도 와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에서 벨을 눌렀어. 아직도 기억나? 아니 잊을 수가 없어. 508호.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오는데 잘생겼더라. 연예인인 줄 알았어. 키 크고 피부도 하얗고 가운에 가려진 근육들도 멋있더라. 나도 한 근육 하는데 말이야. 근데 남자가 건네준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려는데 밑에 내가 어제 당신에게 사준 민트색 구두가 보이네. 촉이 왔어. 이 안에 당신이 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신발 신은 채로 방 안으로 달려갔더니 네가 있더라. 금방 샤워를 했는지 머리를 말리면서. 이런 개 같은. 나는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넌 결혼한 여자니까. 남자한테 다가가서 꺼지라고 했어. 옷 갈아입고 가면 안 되냐는 개소리를 하길래 그냥 옷 쳐들고 나가라고. 나 뚜껑 열리면 너 여기 살아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나가더라. 남자를 보내고 너와 다시 마주한 순간 네가 나한테 건넨 한마디에 왔어? 뭐? 왔어? 제정신이야? 뭐 미안하다던가 잘못했다던가 이혼한다던가 화를 내던가 성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왔냐고? 그래 왔어. 피자 배달 왔어. 그래서 당신의 불륜을 알게 됐어. 잠겨진 모텔방 안에 당신과 나 둘뿐.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어. 손찌검을 해야 되나? 말로 타일러야 되나?
이혼하자고 해야 되나? 내가 그때 겪은 심정을 당신은 모를 거야. 안 당해봤으니까. 네가 사람이냐? 나는 당신 때문에 투자까지 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이런 나를 두고 바람을 펴? 꺼져버려. 아까 그 남자한테 가서 같이 살던지 말던지 내 집에는 발붙일 생각 마라. 내 마음 같아서는 너 이 방에서 구급차 타고 나가게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꺼져.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분이 가시질 않아. 결론적으로는 내가 투잡을 하게 돼서 대리를 안 하고 피자 배달을 하게 돼서 당신의 불륜을 발견한 거네. 지금이라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투잡 같은 거 안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졌어. 당신도 이제 나한테 없어질 거고 내 미래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면서 살지 않을래. 내가 힘들게 번 돈 나에게 투자를 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꺼져버려. 당신은 이제 내 기억 속에 없어. 댓글입니다. 남자가 투자까지 하면서 집 어겨 살리는데 바람피고 자빠졌네. 인터넷 보면 남편이 바람핀다는 글이 많은데 이것처럼 남편 뼈 빠지게 일할 때 집구석에서 놀면서 바람피는 여자 수두룩하다. 나도 여자지만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돈 갖다 바쳐봐야 적다고 투덜대지. 엄마보다 상대적으로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 애한테도 미움받지. 그냥 다 불쌍하다 남자들이. 유기농만 처먹는 게 피자 시키고 자빠졌네. 비싼 거 바라더니 결국 거지 걸로 내쫓기겠네. 꼴 좋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째 되지 않는 30대 주부입니다. 너무 화나네요. 댓글들 남편 보여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에 엄마가 오래. 저번 주에 갔잖아. 피곤해. 평일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 유일하게 쉬는데 무슨 한 달에 두세 번 주말마다 시댁을 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럼 이번 주는 친정 가자.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대. 이런 대화하면 속 터집니다. 결혼 전에 효도는 셀프,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자던 남편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매주 보고 싶다고 하는 건지. 저랑 만나기 전에는 남편 말로는 본인한테 관심도 없었대요. 결혼하니 갑자기 아들한테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안 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 보면서 침실 들어와서 제발. 엄마 계속 전화오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가자.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너 저번에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그 명품 가방 이번 생일 때 사줄게.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백 사준대서 진짜 이번 가고 한동안 절대 안 가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하고 사정사정해야 오는구나.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 친정 가려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여기 오느라 밀렸어요. 친정은 왜 가냐? 엄마 보고 싶어서요. 너가 애냐? 그럼 어머니는 애라서 오빠 보고 싶어서 매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원래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 없었는데 생리에 그동안 좀 쌓인 거에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빡친 게 겹쳐서 말이 마음대로 나왔네요. 다르지? 어떻게 같아? 네네, 밥 주세요. 얼른 밥 먹고 갈 거예요. 네가 무슨 나한테 밥 맡겨놨냐? 밥도 안 먹일 거면 왜 부르셨어요? 이러니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고 뭐라 소리 지르시네요. 뭐래 하고 그냥 혼자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네요. 집에 와서 문 잠가놨어요. 거기 시댁에서 어머니랑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길 바래요. 댓글입니다. 친정은 왜 가냐? 남편을 반납하셔야겠는데요. 님이 고아도 아니고 친정을 왜 가냐니. 본인은 일하는 아들 며느리 주말마다 부르려 하면서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남편 돌려드리세요. 시어머니만 되면 아들 이혼시키는 방법 검색해보나 봐요. 일하는 며느리 주말마다 부르기, 임신한 며느리, 일하는 며느리, 김장 때 부르기, 생전 집에서 안 차려 먹던 생일상 차리라고 압박하기, 누구네 며느리는 어쩌고 비교하며 며느리 돌려가기,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명절 때 못 가게 붙잡기, 옵션으로 신호 보고 가라 등등 시어머니들한테만 못된 역병이 도는 건지 남편 돌려주면 그 시어머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이다네요. 시어머니한테 저 정도 한다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여기 댓글 보면 진짜 결혼하면 안 될 듯. 아니 아직까지도 시엄마가 개소리하면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네.
시엄마가 개소리를 하지를 말아야지. 왜 일하는 며느리를 주말마다 불러내냐고.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은 애도 아니고 지 엄마 알아서 커트 못해? 나이 처먹고 아직도 지가 앤 줄 아나? 진짜 저러면 주말마다 친정부모님한테 남편 좀 불러내달라고 해야 그제서야 맑게 알아먹을 듯. 제일 어이없는 건 쓰니 성격 탓하네. 그럼 어른이라고 내내해야 하나? 내내하다가 매번 주말에 불려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시댁에 주말마다 문안 인사 드리러 가라. 입장 받고 한 달에 2-3번씩 친정 가서 저대접 받으면 뭐 같아서 상 뒤집어 엎지 않겠냐? 싸가지 없게 말하긴 했지만 틀린 말 아니고 말 잘한 것 같은데. 당하고만 있으라고? 당신들이 친정 가서 저따위 꼴 당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이네.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다. 추가 글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집안일하다 글 썼던 거 생각나서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많은 댓글과 조회수 나올 줄 몰랐어요. 관심 감사합니다. 원래 글 쓴 목적은 베풀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내는 거였네요. 그 목적 달성해서 조롱하는 댓글들도 상관없어요. 사실 급하게 쓰느라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날 저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정말 결혼하고 나면 남이라고,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고 소리치시던 시어머니 어디 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요. 진짜 매주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치십니다. 결혼 후 제일 충격받았던 건 어머님한테 신행 갔다 온 뒤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 째려보시면서 내 아들 뺏어갔다고 하신 거.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그 후로는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분이란 걸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본인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당 안 된다고. 그래서 주말에 매번 혼자 다녀오라 해도 절대 혼자 안 가요. 저 없이 가기 싫다고 난리칩니다. 어머니랑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어머니 얘기 들어주다 지친다고. 어쨌든 이번에 참다 폭발한 거죠 뭐. 저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아니면 평생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 와서도 무덤덤했어요. 사실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였죠. 신혼 완전 초기에는 남편도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니한테도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번 저희 부모님이 원래 두 분 여행 가시려다 어찌어찌 해서 저희랑 휴가 스케줄이 맞아서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을 때 이때 모든 비용 부모님이 다 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들어눕고 울고불고 진짜 감당 안 됐어요. 그 이후 매주 저희 보고 시댁 오라 하고 저희가 안 가고 남편도 전화 씹으니 난리 나서 들어눕고 병원 입원하고 그 이후로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랑 연 끊을까 생각하다 홀어머니라서 혹시 진짜 안 좋은 생각 품고 일 날까봐 그 후로는 되도록 가려고 한 거고요. 저도 처음에 같이 따라가고 맞추려 했지만 진짜 갈 때마다 무슨 제 남편이 본인 남편이고 제가 종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보고 참다가 바로 저번 주에 터진 거네요. 그날 남편 문 안 열어줬고 남편은 시댁에서 3일 동안 강제로 시어머니랑 살면서 출근했어요. 제가 글 쓴 목요일이 남편 겨우겨우 들어온 날이고 꼴보니 또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글 썼어요. 제가 말이 심한 부분도 있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 성질 잘 알고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해하는 눈치예요. 베풀 달아주신 거 캡처해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여태까지 시댁 방문했던 횟수 세어서 그만큼 친정 가서 인사드리고 시간 보내고 오라고 얘기했고 안 그러면 애기도 없는데 당신과 같이 계속 사는 거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댁 방문 횟수랑 친정 방문 횟수 맞춰야 하고 시어머니 또 부르면 너만 가라고 선포했고 한 번만 더 나 부르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고 엄포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저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는 말 저한테 하면 저 시어머니고 뭐고 이혼 생각하고 대판 엎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일단락되었고 시어머니는 차단했습니다. 맨날 연락 와서 방구 밥 뭐 해줬냐? 주말에 뭐 하냐? 제가 뭐 놀러 가거나 즐거워하는 푸사 올리면 바로 연락 와요. 뭐 하냐? 오히려 이번 사건 계기로 차단해서 마음 편하네요. 댓글 관심 모두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년 사귄 3살 연상 남자친구가 있었고 양가 상견례 마치고 내년 5월에 식 올리기로 말한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사업하셔서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돈 걱정 없이 자랐고 부모님께 경제관념에 대해 교육 확실히 받았습니다. 성인 되기 전까지 용돈 받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알바하면서 돈 모았어요.
저는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라 돈 받는 즉시 틈틈이 저금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3년 동안 돈 모았고 부모님이 그거 보시고는 제가 가게 차리는 거에 대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계획하는구나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계획 들으신 후에 투자 형태로 지원해 주셔서 서울 중심 상권에 옷가게 열었습니다. 명동 홍대 같은 곳입니다. 부모님께서 우선 브랜드 옷가게로 시작해보라고 하셔서 브랜드 있는 옷가게고 가게 연지는 반년 정도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늦둥이라 13살 많은 신우가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아직 결혼 직전이니 편의상 신우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견례 할 때는 본인 딸 상담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으셨고 그때 시부모님께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 집이나 혼수, 예단 예물에서 저희 집이 부담을 많이 하시길 원하는 뉘앙스로 계속 말하셨고 저희는 반반 결혼하기로 한 터라 남친이 우리 반반하기로 했다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이 얘기를 신우한테 했는지 신우가 다음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옳게 아무리 둘이 반반하기로 했다지만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희 집이 훨씬 경제력이 좋은데 좋은 쪽이 좀 더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솔직히 우리 방구 어디 빠지는 구석 없는데 올케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 장가 보내는 거야. 라는데 그럼 난 빠지는 구석 있다는 건가 하고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형님, 이미 그 얘기는 저랑 방구 쓰자고 합의해서 끝난 얘기고 반반하는 만큼 시가처가에 서로 똑같이 도리하기로 한 거라 저희 의견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니 남자는 군대 갔다 오는데 회사 생활 일찍 한 올케보다 모은 돈이 없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게다가 올케는 집에서 가게 해준 거잖아. 올케는 가게 하면서 버는 돈도 많은데 왜 우리 방구랑 반반으로 돈을 내? 형님, 연봉은 방구씨가 더 높아요. 그리고 방구씨 공익이라서 틈틈이 공부하고 공익 끝나자마자 회사 입사한 거 아시잖아요. 저랑 회사 생활한 연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방구씨가 저보다 더 연봉도 높았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 방구가 잘난 걸 알면 니네 집에서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더 내.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딱 카톡 받고 신우한테서 범접할 수 없는 막장의 냄새가 났을 때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하도 늦둥이니까 동생 아끼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제가 잘못입니다. 저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지만 시댁이라고 착한 척 내숭 떨고 있었습니다. 신우한테 저렇게 말한 뒤로 친구들한테 상담하니 친구들이 결혼 전부터 신우한테 밉보이면 답이 없다며 차라리 능력이 되니까 조금 더 해주고 털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을 받고 결혼해야 하나 싶고 열심히 딸 키우신 부모님한테도 몹쓸 짓 하는 것 같아 남친한테 확실히 말했습니다. 신우가 이런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고 난 너하고 반반하고 시댁과 친정에 평등하게 반반하기로 했어. 벌써부터 시자 들어간다고 신우 노릇하려는 거면 너랑 결혼 못해. 집 혼수 다 해주고 신우 말씀에 예의하는 여자 만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 펄쩍 뜁니다. 그거 절대 내 생각 아니고 누나 생각일 뿐이야. 내가 확실히 말할게. 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선 남친이 신우한테 말했다고 하고 신우도 별다른 연락 없기에 그 문제 그대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제 가게에 자기 딸하고 불쑥 찾아와서 옷을 골라왔습니다. 알바생이 계산하려고 하니 나 여기 사장 가족이야. 라고 했답니다. 참나. 나중에 물어보니 남친한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고 하네요. 알바생이 계속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짜증을 부리면서 절 불러오라고 했답니다. 연락받고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육성으로 정말 헐 이러고 있었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기에 그냥 제 카드 긁는다고 하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정말 멘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볼수록 결혼 전인데도 이 정도인데 결혼하면 나는 헬게이트에 내 발로 들어가는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저번에 저희 가게 오셨다면서요? 옷 잘 입을게. 근데 직원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더라. 나 그 앞에서 15분 기다렸어. 네? 직원 교육요? 제가 처음이라서 그냥 제 카드 긁고 드린 건데 저희 매출 그대로 본사로 올라가서 저도 남는 거 없어요. 다음부터는 오시면 구매 부탁드려요. 양말 같은 거 더 얹어서 드리라고 말해놓을게요. 조카 입으로 준 거 가지고 왜 그래? 요즘 학교에서 브랜드 없는 거 입는 애가 없길래 마침 올케가 가게 하니까 간 거지.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많이 안 갈게. 내 딸이 빨리 커서 옷이 필요한 게 좀 있어서 많이 샀어.
저도 부모님이 그냥 가게 돈 주신 게 아니라 투자 형식으로 하는 거 보고 돈을 언제든 가져가겠다고 하시고 매출 올려서 제가 정말 열고 싶은 가게 여는 게 꿈이라 그냥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오시면 앞으로는 돈 받을게요. 옳게 조카 이필 옷 가지고 너무 째째하게 군다. 가족끼리 그렇게 돈 욕심 부리면 안 돼. 시집 오면 잘 가르쳐야겠다. 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옷 구매하실 거 아니면 가게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의가 없네. 곱계절라서 어른 대할 줄 모르니? 라면서 소리를 질러서 저 할 말 없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바로 남친한테 전화해서 쏘아붙였어요. 니네 신우 미친 거 아니냐? 남친 처음에 어벙벙하다가 얘기 듣고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됐고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제 일이에요. 계속 남친 전화 오다가 이제는 시댁에서까지 전화 오는데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말한 거긴 하지만 이대로는 제 앞날이 너무 안 보여서 점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도저히 결혼 못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변 지인한테 다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결혼하면 도저히 등살에 못 베길 것 같아서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다가 신우 얘기 듣고 경악하시며 알았다고 하시네요. 남친 사랑해서 결혼 결심한 거지만 저런 신우까지는 품지 못하겠네요. 이 정도였나 봅니다. 그래도 2년간 사귄 정이 있기에 싱숭생숭하고 맘 아프기도 하네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추가 글입니다. 개인카드 안 긁힌다는 건 명의는 부모님 명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게 관리해서 카드 긁을 수 있었던 거고 명동이나 홍대같이 발달한 상권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래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네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위로 없고 저 같은 일 겪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 글 쓴 건데 자작이라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믿거나 말거나로 봐주세요. 댓글입니다. 아니요, 잘못했네요. 가져간 옷에 대한 계산서 끊어서 그 돈 받아내셔야죠. 우선 그 남친에게 옷값 받아요. 님이 직접 카드로 긁으라 해서 신우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안 주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옷값 덕분에 헬게이트 유턴할 수 있었다라고 차라리 싸게 먹혔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가게로 와서 진상 부리면 경찰 부르세요. 암튼 글쓰님 잘했어요. 똑 부러지시네요. 옷값 받으셔야죠. 꼭 받으세요. 전남친이든 그 부모에게 청구하세요. 좀 많이 샀어 라는 거 보니 공짜라고 한아름 안고 간 모양인데 욕 좀 들어먹어야 부끄러운 줄은 알죠.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도 미성년자 아니면 물건값 치르고 나오는 게 예의입니다. 하물며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종업원이 무슨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친해서 가게에도 왕래하고 주인이 이분들은 물건 가져와도 괜찮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 사장 가족이라고 오는 사람한테 아 네 이러면서 물건 덥석 줬다가 아니면 알바생은 무슨 잘못이에요? 직원 교육? 그분 보고 유치원이나 다시 다니라 하세요. 기본 예의도 못 배워서는 누구 보고 교육을 받으라 마라인지. 후기입니다. 일주일 좀 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한 해가 바뀌었네요. 징하게 이어지던 약혼 파기가 드디어 끝을 맺을 조짐이 보여서 이전에 남긴 글이 생각나 와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반응에 하나하나 댓글 꼼꼼히 읽었습니다. 욕도 조언도 달갑게 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글 올리고 나서 본 댓글들 중 옷값 돌려받으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집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후련하게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헬게이트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대가치고는 싸게 먹힌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연락도 안 했고 약혼은 파기됐지만 그냥 신우라고 쓸게요. 남친과 시댁에서 줄기차게 걸려오는 전화도 다 피하고 있었어요. 폰번호도 바꿔버렸고요. 근데 정작 남친도 안 찾아오는 제 가게를 신우가 떡하니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게에 있을 때였는데 신우 얼굴 딱 보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보통은 아니구나 했어요. 저 보더니 똥 씹은 표정 돼서는 나 좀 봐 옳게.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네요. 가게에 계속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 카페에서 얘기했는데 참 예상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들어오자마자 커피 시키고 한 5분쯤 말없더니 눈 딱 치켜뜨고 저 노래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옳게 그 옷 몇 푼 돈이 그렇게 아까워? 시댁에 예단할 거 미리 좀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희 반반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미리 예단하면 방구씨한테도 미리 이 정도 예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반 한댔다고 어떻게 딱 반을 가르냐? 한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득 볼 수도 있는 거지. 돈하다가 돈에 뒤통수 맞아. 그렇게 따지면 반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방구씨 보고 제가 원하는 집 해오라고 하세요. 제가 혼수예단 원하시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독하다. 우리 집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내가 처음부터 옷을 너무 크게 가져간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해서 만나서 얘기로 풀고 다시 결혼 진행해봐도 좋다고 허락하려고 온 거야. 허락이요? 양가 부모님께서 이미 하신 허락에 왈가왈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문제고 저는 엄연한 제 직장에 심지어 아직 가족이 되지 않은 형님이 오셔서 공짜로 옷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언젠가 저에게도 휘두를 방구씨와 시댁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혼하게 된 거고요. 다시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내 직장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 집안 교육을 들먹여? 집에 돈 좀 있으면 다 그렇게 자식 키우냐? 이제 더러워서 니네 집 쪽으로는 숟가락도 안 놓아야겠네. 다시 가게 오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고 대화 끝내고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저희 집 근처에 남자친구가 와서 저를 붙잡고 네가 원한다면 너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게 할게. 행사 같은 것도 참여하지 마.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래도 누나 말이면 저한테도 이렇게 말 못하다가도 누나 앞에서는 꿈쩍 못하는 걸 알기에 널 사랑하지만 너의 가족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나 봐. 가족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찾길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며칠 동안 계속 내가 잘할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고 결국은 수긍하고 관계 정리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하신 건 일체 안 받았고요. 집까지 전화 오셨는데 부모님이 좋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후기가 많이 심심하죠. 판 보면서 당당히 약혼 파기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강단 있게 끊지? 하고 신기했었는데 저도 결혼 파기하고 30살을 맞게 됐네요. 1월 1일 되자마자 친구들한테 노처녀 된 거 축하한다고 문자가 잔뜩 왔어요. 얼굴도 못 본 저를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사귄 세월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2년 아깝다고 남은 50년을 불구덩이에서 보낼 순 없잖아요. 당분간 연애 말고 가게에 집중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모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잘하셨어요. 예단 미리 했다고 생각하라니 어떻게 저런 마인드가 나올 수 있나 싶네요. 처음부터 크게 가져간 것 같다는 건 가져간 옷 금액을 말하는 것 같네요. 처음에 크게 가져가 보고 별말 없었으면 다음에는 사돈의 8촌까지 해서 옷 뜯어갔을 것 같은데 글쓴이님이 처음부터 잘 잘라내신 듯해요. 30살인데 노처녀라뇨. 그런 시댁 신우 있는 집으로 시집갈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가게 잘 되시길 바래요. 아무리 밖에서 누나 편들고 집안 이상하대도 동생 파혼 이유 제공했으면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아마 다른 여자 또 오면 처음에는 조용하고 있겠죠. 요즘 같은 때 30이면 아직 노처녀 축에도 못 끼죠. 좋은 남자분 좋은 시댁 만나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이가 없네요. 완전 막장이네요. 헬게이트에서 빠져나온 거 축하드려요. 전남친 부모도 아마 신우랑 똑같았을 것 같은데요. 님이 더 돈 쓰길 바라고 신우한테 얘기를 한 거 보면 결혼 깨신 거 다행이에요. 100번 1000번 잘하셨어요. 내 핏줄 내 가족이라도 가치관 다르고 트러블 생기면 철천지 왼수로 사는 마당에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니까 벤츠 기다리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피자 배달 투잡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전날 배달 안 갔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남편과 마주했을 때 왔어? 라고 한 아내의 반응이 인상적이네요. 뭔가 말문이 막혀버렸던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혹시나 걸리게 될 줄 예상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어쨌든 모텔에서 아내를 마주한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새벽이라 먹을 수가 없네요.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실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가 참 그렇죠. 결혼하면 며느리를 자기 집에 들인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남편 쪽으로 호적 올라가게 되고 낳는 아이들도 남편 성 따라가고 말 그대로 집에 들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결혼은 결혼이잖아요. 시댁에는 무조건 와야 되고 친정에는 왜 가냐고 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몇 번 갔으니 저기도 몇 번 가야지 이렇게 횟수 정해서 딱딱 가는 것도 좀 별로고 그냥 며느리가 찾아오고 싶게끔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려나요? 세 번째 사연은 신우이 결혼 전부터 저러면 결혼 후에는 정말 답이 없겠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남친과 반반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 이것저것 더 부담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32살 됐고 7살, 5살 두 딸 엄마입니다. 신랑은 1년 전에는 직장을 다녔고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 말아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어린이집 보낼 돈이라도 번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무직 월급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습니다. 저와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미치겠습니다. 건설회사 하면서 그 빚이 어깨를 짓눌렀나 봐요. 저에게는 말도 못하고 밖으로 돌더라고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들렸어요. 항상 피곤했습니다. 미안해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정리하겠다고 회사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의심은 조금 했지만 설마 아닐 거야.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여자로서의 감이 있었지만 믿었습니다.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떨리고 분해서 신랑 앞에서 혀 깨물고 싶었는데 내가 왜 잘못은 신랑이 했는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여자랑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여자 나한테 오히려 대묻더군요. 미국에 안 살아요? 저는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4년 전에 이혼했고 애들이랑 저랑 미국에서 살아요. 제가 공부밖에 몰라서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숨이 막혀 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애들이 3명, 14살 딸, 10살 아들, 6살 딸.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큰딸하고 작은딸만 키운다고, 작은딸은 거의 이모가 키운다고 그러더니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아빠인 줄 알고 정말 잘 따라요. 랍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요? 물어봤더니 그쪽 애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라는데 듣는 내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여자에겐 모든 게 거짓이었더군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자기 주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30분 정도 얘기하고 왔는데 너무 충격이 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신랑이 어떻게, 믿고 싶어서 신랑이랑 얘기했습니다. 신랑 만나자마자 따귀 한 대 때렸더니 고마워. 이렇게라도 표현해줘서 고맙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못했어. 올해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빨리 한 거였죠. 그 말도 믿을 수 없지만 골문대 터트려줘서 고맙다. 뭐든지 다 할게. 근데 이혼만은 안 된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도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괴롭습니다. 내 처지가.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그 여자랑 하루 종일 통화했습니다. 모든 걸 얘기해 주더군요. 나도 모든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이 상황을 몰랐을 때 신랑이 그만두자고 하니까 약까지 먹었더라고요. 언성 한번 안 높이고 차분하고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애들 주라고 십자수로 베개 만들어준 거 제 생일날 선물로 주대요. 그리고 제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었는데 신랑은 그때 애들 데리고 그 여자랑 놀러 갔습니다. 애들에겐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저에게는 친한 친구 집에 데려다 놨대요. 근데 왜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친한데 어떠냐고 반문합니다. 그냥 그때 죽으라고 빌지 그랬냐고 하니까 말이라고 막 하지 말래요. 너무 미안해서 내 옆에 도저히 있어줄 수 없었다나 뭐래나. 인간 아니죠. 그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잠깐 몇 번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어요. 항상 찜찜했었는데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져서 2번이나 수술했는데 첫 번째는 신랑이 몰랐고 두 번째는 신랑이 수술 절대 안 된다고 날뛰었는데 뭔가가 미심쩍고 시댁에도 안 데려가고 해서
나중에 아이 낳자고 여자가 수술했대요. 우리 애들 재롱잔치 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딸 중학교 진학하는데 쫓아가서 상담까지 하고 완전 아빠였더라고요. 하도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혼인신고한다고 서류며 도장까지 가져갔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도 우리 신랑에게 베풀고만 살았고요. 돈 하나 안 줘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고 많은 선물도 해주고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나? 저도 지금까지 우리 신랑만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용돈도 주는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저에게 작년 10월부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튼 신랑이 나중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서 그 여자는 시댁에 전화해서 모든 걸 풀었더라고요. 자기 존재를 안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대요. 시어머니 쓰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시누이 같이 살 거면 묻어두래요. 한 번만 더 믿어보지요. 우리 신랑은 말 진짜 잘합니다. 아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같이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는 것 왜 그리 많은지 법률 같은 거 뭐든지 다 막힘이 없습니다. 한편으론 무섭고 겁이 납니다. 남편은 그냥 바람이었다고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한 번뿐이라고,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용서 빌고 오라고. 그랬더니 30분 만에 끝내고 왔습니다. 자기 죽일 놈이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자기 말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전화해줬는데 자기 믿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형편 풀리면 찾겠다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몰래 신우이랑 같이 만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눈치챘는지 싫다고 하더군요. 전 말도 잘 못합니다. 제 가슴속의 표현을 말로 못합니다.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신랑에게 심한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죽어도 이혼 못해준다고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전화하지 마요. 저는 그쪽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그냥 받아주고 살아요. 나 하나 불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셋이 삼자 대면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리 잔인하게 하세요? 라고 그러더군요. 저희 신랑도 그것만은 못하겠대요. 그 여자를 지금껏 속였는데 더 이상은 잔인하게 못하겠다고.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 여자에겐 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려고 부탁했대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다 정리하고 이사 간다고. 근데 핸드폰은 못 바꾼대요. 자기 아들이 전화해서 통화해야 한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신랑 집에 잘 들어옵니다.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8시쯤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받으라니까 안 받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전화라고. 지금 회사 정리하고 있거든요. 밥 먹고 그 사람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11시쯤 들어와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 해서 20분 정도 나갔다 들어왔어요. 핸드폰도 차에 놓고 내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몰래 확인해봤더니 밥 먹을 시간에 전화 온 게 그 여자더군요. 2번 다. 그리고 나가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자에게 전화 오냐고 물어봤더니 온대요. 자긴 안 받는데요. 전화번호 바꾸라고 했더니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 바꾸냐고. 오늘 아침에도 몰래 핸드폰 봤더니 부재중 전화번호가 많이 찍혔네요. 수신 전화번호는 삭제됐고 문자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노래방이야,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 라고 왔더라고요. 한 번 더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이혼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근데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전문직도 아니고 조그만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사무실 일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너무 눈치가 보여서 내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내 실속도 몰래 챙겨놔야 할 텐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고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질타도 해주시고요. 너무 신랑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난 아직 너무 젊은데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어린데 상담할 만한 곳도 알려주세요. 얘기를 해야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못난 딸 때문에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여자에게 남편이 당한 것 같군요. 그 여자 전 남편하고 살지 못하고 헤어진 걸 보면 아시잖아요. 남편이 꽃뱀에게 걸린 겁니다. 어리숙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걸려든 거고요. 그런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고 싶으세요? 절대 안 되죠. 남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아이들을 핑계로 어디 놀러 가자는 둥, 외식하자는 둥, 집안의 화목함을 보면 남편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잠시 자기 사업이 힘들어서 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지만 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감싸 안으세요. 남편의 마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군요. 이혼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 여자 보란듯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네. 남편을 사랑한다니. 그래도 한 번쯤 참으세요. 저도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만 울 신랑은 총각이라고 속이고 여자를 꼬셨더군요. 그리고 신랑 말과 그 여자 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신랑은 내 앞에서 어떻게든지 약하게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하더이다. 나중에 보면 그 여자 말이 약간 더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랑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하세요. 사업하지 말라고 하세요. 당분간만이라도 님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광지처가 그렇게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가정 있는 남자임을 알았을 때 그만뒀어야 하거든요. 분명 님을 이혼시키고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보아하니 양심이라고는 없는 여자와 남자가 만났네요. 찰떡궁합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남자는 관계를 지속시킬 겁니다. 힘내시고 감정보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일단은 모든 재산부터 관리하세요. 그 여자가 남자 꼬셔서 먼저 선수치기 하지 마시고 여자는 주위에 알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망신을 주고 행동이 나쁜 여자라고 비난받다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상대는 2명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열받아서 써봅니다. 거지근성.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제야 제대로 실감하는 중입니다. 일 끝나고 저녁 먹자는 예비 시모 전화에 점심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내년 3월 초 시골 이자에서 상견례까지 하고 준비 중인데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예비 시댁. 정말 어이없고 소름 끼칩니다. 저 전문대 나와 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쭉 일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먹고 살 정도로 벌고 결혼 자금으로 7천 좀 덜 모았습니다. 나이는 28이고요. 21살 때 학교 통해 취업한 후 이직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 처음 3년 동안은 부모님이 같이 적금 드는 거 도와주셔서 돈 헤프게 안 쓰고 모을 수 있었어요. 암튼 이젠 아니지만 신랑 될 뻔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게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 사람 저보다 2살 많고 4년제 대학 나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말할 때마다 있다. 걱정 마라. 라고 했지만 결국 모은 건 3천. 물론 3천 적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니까 사회생활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라. 모아놓은 돈 많다. 집 살 수 있다. 수많은 말들로 거짓말했지만 사랑하니 넘겼습니다. 그 사람 기죽을까봐 더 걱정스러워 최대한 언급 안 하고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 후에도 신혼집 문제되기 전까지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 예비시댁 인사 갔을 때도 10월드는 없을 것 같이 2분 다 잘해주셨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 아주 좋았고 상견례 때 서로 간소히 하자.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니 우린 뒤에서 믿어주고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 예비 시모 저희 엄마 2분이 말씀 나누셨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전세대란에 둘이 모은 걸로 혼수 준비, 집 준비 정신없이 알아보고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혹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각자 집에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자금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싶었고 그 사람 돈 모은 거 말씀 안 드리다 집에서 부모님과 밥 먹으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외에 평수가 작은 다른 동에 전세 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일단 들어가서 살고 돈을 더 모아 이사가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아직 결혼 안 한 오빠에게 주시겠거니 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하니 몇 년 동안 저희 보고 살면서 돈 모으라고.
그 말씀에 염치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고민 해결된 것만 같아 바로 말할까 하다 만나서 해야지 하고 다음날 만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한테 각자 여쭤보기로 했으니 혹시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기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손 안 벌리기로 한 거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 사람한테 집 관련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후 다른 결혼 준비하면서 간혹 아파트 시세, 간소화하기로 했던 예단, 명의 등등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단어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항상 말끝을 흐리고 되물으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라고만 대답해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점심때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전화한 예비 시모 전화가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 그렇게 집 문제가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시댁 부름 받고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찬바람 쌩 앉아라. 한마디에 그냥 땅바닥에 앉았는데 차 한 잔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멘붕. 그 사람 집이랑 저희 집은 1시간 거리예요. 예비 시모 하는 말이 방구한테 얘기 들었다. 집을 너네 부모님이 해주신다지? 솔직히 해주는 거 아니고 전세 개념으로 돈 드리기로 한 거지만 분위기상 말 못하고 아, 네 이랬어요. 근데 분명 이건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뭐지? 예비 시모 그 뒤로 하는 말이 결혼하면 원래 시댁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말 들어보니 너네 집 옆이라며? 또 바보같이 저는 네라고 대답했더니 시세를 알아봤더니 3억이더라. 그걸 팔고 이쪽으로 집을 얻고 남은 돈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걸 했으면 한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해주시려는 집이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 다는 아니더라도 용돈식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겠다는 거냐? 아주 부모가 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쓴다. 진짜 얼굴이 열올라서 화끈화끈 미치겠는 거. 더 뭐라 말도 안 나와서 자리 박차고 나오는데 그 자식이랑 주차장에서 만나서 쌍욕을 퍼붓고 집에 왔어요.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쿨하게 알겠다고 하셔서 당황했지만 방에 들어와 씩씩대고 있는데 그 자식한테 전화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길래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말한 어떻게 된 거야는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고 그 집을 주는 게 아니었냐고 용돈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내가 지금까지 뭐한 짓인지 한스러워서 바로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한다고 말했네요. 짜증. 잠도 못 자겠네요 오늘은. 진짜 뭐라 쓴 건지 두서없게 썼는데 너무 화나요. 댓글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래도 지금 다 알게 된 거 1000원이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모르고 결혼했으면 헬게이트 열리는 건데 잘 정리하셨어요. 글 보니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끊어내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연 만나시고요. 전남친 부모도 무개념이지만 전남친의 어떻게 된 거냐는 그 말이 진짜 소름 돋네요. 조상님이 도우셨네. 결혼 준비 중에 본성 드러낸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지 떨쳐버리고 행복하세요. 그 남친도 웃긴다. 원래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건데 못 해오면 말이라도 여친 부모가 집 주겠다고 해도 다시 돈 모아서 나가겠다고 해야 맞지. 참 남자가 찌질하네요. 저 정도 예단 받으려면 3억 이상 되는 집이나 해주고 그런 소리 짓거리라 하세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요구를 저 따위로? 요즘 의사한테 시집가도 저 정도는 안 해갑니다. 그 집 식구들은 죄다 뻔뻔함에 극치네요. 기가 차네요. 뻔뻔한 놈한테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부어주고 오시길.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시다니. 오늘 둘 다 연차 내고 친정엄마랑 가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제 일 덕분에 그냥 푹 잤습니다. 제가 쓴 거 읽어보니 참 못 썼네요.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와 그냥 잤는데 글에 썼듯이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저 깨우러 들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를 더 악에 바치게 합니다. 그 자식한테 연락 온 거 다 거절하고 일십했는데 엄마 말씀 들으니 만나서 확실하게 따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제가 느낀 감정에 배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엄마 말씀이 일이 있던 날 오전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물은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여러 얘기 나누다가 그 집 시세를 물어보셨답니다. 저희 엄마 공인중개사로 동네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그거 알고 전화하신 거겠죠. 다른 말은 않고 시세만 묻고는 거의 끊으려던 참에 예단 목록을 전화 끊고 보낼 테니 확인하라 했대요. 분명 예단예물 간소히하기로 해서 저도 받기로 한 거 둘이길 커플링뿐인데 암튼 엄마는 간소히하기로 한 선에서 뭐 각자 옷 해달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셨고 전화 끊고 온 문자에 저희 엄마 뒷목 잡으셨답니다. 삼성 스탠드 김치냉장고, 장수 돌침대, 프라다 사피아노 블랙, 봄이불 5세트 이렇게 4개가 딱. 근데 의문인 게 시모 될 뻔한 분 전화 이외에는 핸드폰 사용도 못하시고 그 자식이랑도 전화 외에 문자 주고받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결혼한 신우가 생각이 났네요. 한 번 만났고 그 후로 신우 될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런 일로도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저런 걸 보내고 백 이름까지 써놓은 거 보고 그냥 제 감이에요. 그 상황에 저희 엄마 이 사실을 제가 알면 결혼 안 한다 소리 나올 거라 미리 예상했고 제가 그거 알고 들어와서 안 한다고 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말하던 끝에 집 문제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정말 상종 못하겠다 하시고요. 엄마 말 들으니 너무 열받아서 그 자식한테 저녁에 만나자고 했네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내가 만나자 하니 풀릴 줄 아나 본데 정말 이런 자식하고 만난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합니다. 쓰다 보니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열받아요. 너는 똥차도 아니고 폐차 수준이라 말하고 싶네요. 후기입니다. 저녁 약속 다 끝내고 친오빠가 기분 풀어준다고 이리저리 다녔다가 들어와 씻고 자려다 조언해주신 분들 생각이 나 후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적어봅니다. 정말 폐차 수준의 남자와 결혼 안 하게 된 걸 너무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약속 장소 나가기 전 댓글 읽었는데 혹시 모른다는 글들이 있어 살짝 겁이 나서 친오빠와 동행했습니다. 대화하는데 끼진 않고 밖에서 기다려주기로 하고요.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같이 간 게. 둘이 자주 가던 카페였고 모퉁이에 있는 통유리 카페라 안에 잘 보이는데 근처 길가에 차 세우고 가까이 가는데 익숙한 그 자식과 함께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일을 만든 바로 그 예비시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투샷을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왜 같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친오빠한테 저쪽 가 있으라 하고 그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니 어디야? 마중 나갈게. 기다리는 중이야. 왜 엄마랑 같이 나왔냐? 미쳤냐?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신대. 내가 진짜 뭐라 하고 연 끊고 싶냐고 난리쳐서 엄마가 정말 사과하겠다고 해서 같이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저 있는 거 보고는 달려와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할게. 미안해. 용서를 비는데 순간 내가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서서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싶네요. 암튼 그땐 그렇게까지 비니 좀 흔들렸었나 봐요. 결국엔 시모가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서 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앉아라. 방구 너는 잠깐 저쪽에 가 있어. 싫어. 그냥 말해. 너 있으면 사과 안 한다. 저기 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앞에서 사과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 진짜 난 너무 바보같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자리 뜨니까 하는 말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대릴사위로 데려간다는 거 눈 감아 준다고까지 했는데 뭐가 잘나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집에 온다고 너 잘났다 하는 거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고 내가 원하는 예단에 살고 있는 집 혼수 다 해와라. 그 말 듣고 준비해간 멘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불과 몇 분 전에 흔들렸던 내가 방구 같고 나는 이 자식과 결혼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다.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 진짜 나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원하게 차주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한 방 더 먹은 기분? 진짜 사람 할 짓 아니다 생각돼서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여기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그 거지 같은 집이랑 다신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모아놨다던 돈도 거짓말에 반듯한 반지 하나도 못해주는 형편이라면서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그저 고맙다 하고 아들 행복을 바라셔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 행동 너무 추잡스럽네요. 라고 말하니 시모 얼굴 완전 울그락불그락. 저한테 던지고 싶었던 건지 앞에 있던 커피 제 옆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물 뿌리고 영화 대사 날려주고 와도 시원찮은데
커피 던지니 반대쪽에 있던 그놈이 와서는 왜 그래? 미쳤어? 소리 지르고 그거에 전 진짜 난생 처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악쓴 것 같아요. 그놈한테 니네 엄마다? 냉장고에 침대에 명품 가방으로도 모자라. 니네 그 거지 같은 집 가구면 가구 가전이면 가전까지 나보고 바꾸라는데 니네 엄마 뭐 잘못 먹었냐? 내가 그걸 해가게? 넌 진짜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놈이고 니네 그 거지 같은 집에 시집올 여자가 불쌍하다. 정신병자 니네 엄마랑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따다다 말했음 진짜 후련했을 텐데 막 횡설수설 그냥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밖에 있던 친오빠 들어와서 그놈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죽는다. 라면서 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곤 오빠랑 맥주 한잔하고 야구 방망이도 좀 치고 왔는데 집에 오니 힘 쫙 풀리고 아무 생각 없어요. 전 그래도 제 수준에선 할 말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나름 후련하네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늘이 도왔나 싶어요. 그렇게 헤어지고도 미안하다 연락 오는 그 병구 같은 놈 답 없네요. 암튼 많이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꽤 오래전 글이에요. 인기가 없던 글입니다. 오타도 많았고 어떤 결말이 있지도 않은 글이에요. 근데 그냥 보다 보니 쓰니의 심정이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을 아직 사랑하고 이혼해도 많은 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서 이혼하기도 어렵고 이게 다 상간녀 때문이죠. 저 여자만 없었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 과연 저 여자가 없었다고 남편이 바람 안 폈을까? 두 번째 사연은 바라는 게 많은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이만 줄일게요. 갑자기 끝내? 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잠이 막 쏟아지네. 졸리면 자.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니까 참고 만들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다른 여자 앞에서 덥다고 팬티만 입고 있던 남자친구 가랑이 사이로 낙지 대가리가 보이는데 입니다. 재밌겠죠? 무료한 일상 톡 때문에 웃고 놀라는 재미로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런 곳에 올라온 글 읽으면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걸 진짜 많던데 어제 저한테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길어도 한 번만 읽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해주세요. 사건은 일주일 전 남자친구 자취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랑 사귄 지는 200일 조금 넘었어요. 자취집은 어제가 세 번째로 놀러갔던 거였습니다. 시내에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놀다가 돈도 없고 해서 오빠 집에서 게임하려고 갔죠. 솔직히 몇 번 가지 않아서 뻘쭘하고 둘이 하니 별로 재미도 없고 그때 오빠 폰에 누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동기 커플이 심심하다고 같이 놀자는 전화였습니다. 오빠는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고 집에 놀러 오라 하고 솔직히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오빠랑은 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빠 친구들이랑 좀 알아두면 나을 거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후에 커플 둘이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여자가 오빠, 나 너무 더워. 샤워 좀 할게. 이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헐, 황당해서. 화장실 문이 미닫이 반투명 유리여서 가끔 그 여자 실루엣이 살짝 보이고 오빠랑 그 남자친구는 신경도 안 쓰고 서로 얘기하고 있고 저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웃기지 않나요? 근데 더 대박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샤워 다 하고 그 여자 나한테 대뜸 몇 학번? 얼떨결에 19학번인데요. 이러니깐 00년생? 나랑 갑이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이러네요. 얼굴도 술집년같이 생겨서는 나 생각하니 짜증나고 열받네. 초면에 바로 면상이 되고 반말 찍찍하는 교양머리 없는 년이구나 바로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맘 쓰는 게 싫어서요. 어차피 그 여자는 오늘 보고 나중에 안 보면 되는 거죠 뭐. 오빠 집이 성냥갑같이 다닥다닥 붙은 원룸이어서 집안은 굉장히 답답하고 덥습니다. 거기다 작은 원룸에 4명이나 있으니 집도 더워지더라고요. 오빠가 자기도 덥다며 추리링을 홀랑 벗어버립니다. 팬티만 입고 부루마블을 한다는 겁니다. 참네.
다른 남자들도 여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더우면 팬티만 입고 있나요? 알아봤자 몇 년이나 알았다고 그 여자 앞에서 바지를 훌렁 벗습니까? 반응은 더 어이없습니다. 나만 어이없어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여기 원룸 진짜 덥다. 이러고 쌩. 그러고 부루마블을 하는데 맘도 뒤숭숭하고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보다. 우리 집 오빠도 더우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 적도 있는데 근데 손님 앞에선 그런 적 없는데 납득을 하려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루마블을 하는데 좌석 배치가 저랑 제 옆에 샤워한 맞은편에 오빠랑 오빠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양반다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게임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오빠 가랑이 사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겁니다. 계속 아슬아슬하길래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오빠 이불 좀 덮어 감기 들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워. 갑갑해서 싫어. 그리고 한술 뜨는 그 여자. 더워서 추리닝 벗었는데 무슨 이불이야. 짜증이 나서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축 늘어진 낙지 대가리 같은 게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게임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커플은 황당해서 날 쳐다보고 있고 오빠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너무 당황해서 폐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며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아니 그녀는 뭐야? 자기 폐 안 좋다고 게임판 없는 매너는 어디 쪽 매너야? 이러고 남자친구는 계속 뭐라 하고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네 낙지 대가리가 나 좀 봐달라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와 있는데 남들이 볼까 아까워 못 보겠다. 이러라는 말입니까? 진짜 화를 낼 사람은 난데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커플 돌아가고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나가려는데 나보고 이상한 여자네. 랍니다. 웃겨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쪽팔리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 안 옵니다. 저도 연락하기 싫고요. 이 남자 뭘까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년이랑 잔 것 같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왜 저 있는데 오라고 했을까요? 저 떼어내려고 셋이서 작당을 하고 절 쪼다로 만든 걸까요? 별별 생각도 다 들고 진짜 실수라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이 길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때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았어요. 여기다가 그 자식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까버리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샤워한 년이래. 문양도 다 따로 표기해주시는 센스까지. 여기서 쓰러지고 낙지 대가리에 쓰러지고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남자 뇌가 없는 거 아닌가? 글 참 맛깔스럽게 쓰네요. 낙지 대가리라는 표현 참 마음에 들고 신선하네요. 라이터로 확 쥐져버리지 그냥 쏙 들어가게. 이젠 낙지만 봐도 이상한 생각 들 것 같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낙지 대가리는 평범한 낙지 대가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에게 낙지 대가리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게 될 것 같네요. 글쓴이 책임져. 추가 글입니다. 톡 됐네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쓴 글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리플들 잘 읽었습니다. 뭐 셋이서 나쁜 짓을 한 사이라고들 하시지만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요.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뭐 그 인간 글 읽는 거에 취미 없으니 톡 볼 건 아니겠고.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노골적인 단어 사용으로 심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려요. 전 이제 다 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응어리를 여기에 풀고 나니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기려고요. 참 헤어지자는 얘긴 그놈이 먼저 했습니다. 많은 조언 응원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내 결혼식 망치고 다리 뻗고 자고 있는 김씨 꼭 보세요. 일주일 전 부산에서 결혼한 여자입니다. 제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꼭 김씨 귀에 들어가길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저 외에는 남편 큰집 호칭은 남편 관점으로 말하겠습니다. 사촌 누나 김씨와 처음 꼬이던 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재작년 봄쯤 저와 남편은 사촌 누나 김씨와 저의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최소 1년 넘게 남편의 상여금이며 우리 모든 상황이 저 둘의 뒷담화에 오르게 되었고 돈 관련은 물론 저희 둘의 잠자리를 제 지인이 거의 매일 물어보았습니다. 김씨와 저의 지인이 뒷담화한 내용을 필터 없이 저에게 지인이 카톡으로 다 말을 했습니다. 제 지인과 김씨는 같은 회사 사람이었고 일하는 하루 종일 저랑 남편 얘기, 본인들 사생활, 사촌 누나의 집, 즉 남편 큰집 상황까지 하루 종일 주 5일 떠들어댔고 그 내용을 다 들어주고 있던 저도 멍청하지만 사람 인연을 쉽게 못 끊어 1년을 넘게 질질 끌다가 못할 말 다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다 저를 남자 잘 만나 구름이 떠다니는 년이라는 말과 한창인 남자친구 잠자리도 안 해주는 나쁜 년이라는 말에 화가 나 모든 카톡을 캡처해서 뒷담화하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지인이랑 인연을 끊었고 남편 또한 사촌 누나 김씨에게 우리 얘기 하지 말어. 라며 다투다가 사촌 누나 김씨는 나한테 왜 난리냐? 나는 잘못 없으니까 네 마누라한테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촌 누나 김씨는 제 지인이랑 둘이서 술을 먹으면서 또 제 욕을 했고 저는 그걸 또 지인에게 듣고는 인연을 끊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던 사촌 누나가 또 1년 좀 안 되는 시간이 흘러 제 결혼식 날 저렇게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소개를 시켜줘 놓고 일하는 중에 왜 뒷담화를 계속했으며 하지 말아달라 요구하니 난 뒷담화 안 했어. 가족인 사촌동생 자랑한 거야. 네 남편. 잘못한 거 없어. 라며 당당하게 받아쳤고 아무리 본인이 당당하다고 결혼식 그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 저흰 1년을 넘게 준비하며 소중한 그날을 사촌 누나 김씨의 거짓말로 친정 부모님과 시댁 큰집까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촌 누나 김씨가 정말 저 축하해주러 왔다고 주장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 상황들이 제가 다 이해해줘야 하는 상식적인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결혼식 당일 내용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대기실 입구 쪽에서 사촌 동생과 사촌 누나인 김씨가 오더니 들어오지는 않고 반말로 저에게 방순씨, 나 누군지 알지? 나는 방구 사촌 누나고 옆에는 작은 고모 딸.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초면인데 대뜸 반말이라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재작년 서로 말이 오갈 때도 남편만 연락을 하였고 결혼식 전 우연히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대뜸 실물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반말로 소개하는 게 저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러고 조금 지나서 아무도 없고 플래너랑 사진작가가 있던 신부 대기실에 사촌 누나 김씨가 들어오더니 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사촌 누나 김씨 말투는 여자 신입 직원 들어오면 여초 회사에서 텃세 부리는 노처녀 대리의 말투입니다. 방순씨, 내 할 말 있어서 왔다. 뭔 말 할지 알지? 초면에 반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러 왔다고 뭐라 하노? 반말하지 마세요. 할 말 있어서 왔는데. 결혼식 날 기분 망치기 싫습니다. 나가주세요. 어이없는 년이네. 나가라. 홍석천 머리 빗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그냥 나갔습니다. 저 중간에 플래너님은 나가셔서 입구 쪽에 바로 계셨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 꾹 참고 결혼을 마쳤고 패배까지 무사히 마치는가 싶었는데 한복 입고 나오자마자 큰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내 딸한테 뭐라 했는지 드러나 보자. 사촌 누나분이 저에게 반말에 욕하셨습니다. 이때 제 말투는 어른들이 보시기에 대든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분명한 걸 좋아해 또박또박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잘못해도 아랫사람이 그러면 되냐? 라고 삿대질을 계속 하시면서 혼내셨고 제가 똑같은 말로 욕하셨다고 반복하니 옆에 있던 사촌 누나 김씨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착한 말투로 나는 태어나서 욕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촌 누나분이 어이없는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석천 머리 빗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하면서요. 라고 하자마자 큰아버지 삿대질을 하면서 친정 부모 불러온나? 가정교육이 왜 그따구야? 라며 화를 내셨고 저는 식당에 계신 친정어머니께 달려가 이 상황을 다 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나오다가 식당 입구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가 상황이 뭐냐 물으시는 참에 엘리베이터에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내리셨습니다. 왜 신부 얼굴에 삿대질을 했냐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물으니 큰아버지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며 잘못이 없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든 신부 잘못만 있습니다. 사과할 마음 없습니다. 라고 반복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신부 대기실 나가면서 본인 딸 김씨가 욕했다고 2번 반복 말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2분, 큰이모, 큰이모부. 이 와중에 제 남편은 못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고 그 사촌 누나 김씨는 남편이 집 가라 해서 식장을 빠져나갔고 아무런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와주신 손님들께 인사 전혀 못하고 결혼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난 뒤 남편을 만나 상황을 듣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랑 대화하고 난 뒤 김씨가 큰어머니께 가서 축하해주러 갔는데 나가라더라. 라면서 울었답니다.
욕들은 저도 안 울었는데 저 부분에서 우리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사촌 누나 김씨는 울고불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셨고 큰아버지는 저랑 저희 집에 저렇게 행동하신 거고 큰어머니 또한 저희 친정어머님의 인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을 다 듣고 사촌 누나 김씨에게 전화를 하니 거부하더니 그 다음날 일요일 남편에게 카톡으로 본인은 잘못이 없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또한 망치고 돌아와 5일 일요일 저녁 6시가 넘어 남편만 큰 집으로 가서 할 말을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촌 누나 김씨는 본인이 반말한 거, 욕한 거 인정했지만 사과를 절대 못하겠답니다. 왜냐면 저에게 와서 쪼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랍니다. 종갓집에서는 초면에 만나면 눈높이 낮추고 반말하는 게 예의인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아버지 또한 저에게 손대신 거, 저희 친정어머니께 삿대질 하신 거 잘못 아니라 사과할 게 없다십니다. 왜냐면 패백 때 저희 친가 외가가 서울 전라도 사람인데 신부 쪽 패백을 원래 안 받아왔고 그래서 패백에는 절값을 주고 싶어 하시던 외가 쪽만 참석하셨어요. 외가는 부산입니다. 신부 쪽 친가가 참석 안 한 게 남편 쪽 집안을 무시한 거랍니다. 이것도 종갓집 도리가 맞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큰어머니 상견례 자리에서 말실수하신 것들 다 웃고 넘기려고 한 말이니 잘못이 없다십니다. 상견례에서 큰어머니랑 시아버님이 나오셨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나한테 인사 안 와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다. 정확히 2번 반복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또 큰어머니는 요리는 잘하니 명절에 와서 일해라. 본인 진짜 며느리에겐 설거지도 안 시키신다더니 저는 일꾼으로 보였나 봅니다. 물론 친정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친정과 멀리 지내라. 원래 계셨던 시어머니가 친정만 챙겨서 너무 싫었다. 이것 또한 친정부모님 계셨고 저 이야기 후 큰아버지가 큰어머니 친정 행사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랑하셨습니다. 식사 다 하고 나가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고개 살짝 숙이면서 딸 잘 부탁드린다고 하니 아랫사람이 잘해야죠.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은 저랑 남편에게 한 말이라면서 눈은 저희 친정어머니 보시고 얘기하시더니 잘못 없다십니다. 그리고 진짜 시집살이를 시킬 게 아니니 사과할 게 없다입니다. 여기서 위의 내용들은 사촌 누나 김씨와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간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큰어머니가 일부러 저러셨다고 생각했지만 상견례 때도 지금도 본인은 장난이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저 내용들이 정말 웃음이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제발 그 사촌 누나 김씨가 상견례 때 저런 말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기를 무교이지만 기도 중입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인지라 또 큰집 식구들이 문제라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견례에서 일어난 만행을 참으셨지만 결혼식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큰집 쪽에서는 사과 못한다고 신부인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큰집 자기들 식구니 감싸준다며 그냥 넘어가자 하십니다. 여기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예 없다곤 못하지만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 거 김씨에게 반말로 나가라 한 부분요. 어차피 사과 못 받을 거 알고 있었고 할 말은 해야겠어서 남편이 큰집 가서 얘기하고 나온 거긴 한데 저리 당당하게 집안 전체가 사과를 안 하고 심지어 사촌 누나 김씨는 절대 사과를 못한다 했고 큰아버지는 저희 집 만나면 할 말이 있다 했답니다. 도대체 왜죠? 부산 삐리리역 근처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는 30대 김씨. 저는 김씨가 사촌 형님 딸, 즉 본인 조카에게 세상 못생겼다고 말하고 다닌 것도 다 알고요. 사촌 형수님 출산하셨을 때 큰어머니가 매일 와서 불편하다 한 걸 가지고 제 지인에게 형수님 씹으셨던 것도 알고요. 사촌 형님은 3억 얼마 집회 가는데 사촌 형수님 혼수만 달랑 들고 오셨는데 큰 집에서 설거지 안 시키신다며 자랑하신 것도 다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해외여행도 잘 다녀오셨던데 종갓집 큰집 딸이 결혼 전 편하게 사셔서 뇌도 단순하게 되셨나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귀던 남자친구분 계속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자리 궁합도 2분 잘 맞으셔서 좋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다니시던데 꼭 빨리 결혼 날짜 잡으시길 바래요. 제가 죽지 않은 이상 꼭꼭꼭 가서 축하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남편에 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남편은 큰집에서 주신 축의금 200만원 다시 돌려드렸고 2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집에서 가족이 되었으니 넘기자고 일방적으로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집에서 결혼 관련 10원도 받은 거 없습니다.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저희 집은 남편이 아니라 큰집에만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본인들이 한 행동들은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용을 듣기 바라며 이게 제발 많이 알려져서 사촌 누나 김씨가 꼭 알기 바래서 쓴 글입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 부재시고 시아버님 혼자서 영문도 모르고 큰집과 저희 집 사이에서 그만하자고 중재를 해주셨지만 큰집에서 난리 피우니 어쩌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시아버님이 큰집 없을 때 친정부모님과 얘기가 잘 통해 저희 집도 큰집에만 화가 난 것입니다. 또 남편도 전혀 모르고 패백실 나온 뒤 같이 있어서 상황을 알렸고 중간에서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집 식구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남편 입장, 저의 입장 충분히 고려하여 남편 가족들이기에 인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길 바랬고 친정 부모님 또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말하길 바랬습니다. 저랑 친정 부모님은 큰집에서 사과 안 할 거 알고 있었고 다만 제대로 된 상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큰집으로 혼자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난 뒤에 큰집 식구들 생각까지 적은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이 절 위해 충분히 상의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일요일 그날 바로 같이 가서 남편이 얘기를 다 잘 끝내서 안 적었던 겁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건 큰집 식구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처음 겪어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저도 남편 쪽도 다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때마다 중재를 안 해준 건 아니지만 큰집 쪽에서 너무 대단하게 난리를 부리고 아나무인 적반하장으로 나오기에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남편한테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 김씨는 전화를 거부했었고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하여 제 생각을 남들도 비상식적이라 생각하는 걸 알리기 위해 쓰다 보니 시댁과 남편 쪽의 상황을 적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에게 사생활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본인 혼자 저렇게 반응하는 것들 뿐이고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일을 만들어내어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와 친정 부모님이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얘기가 된 게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재를 해도 삿대질부터 올리고 하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잘잘못을 분명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이 와중에 시댁은 뭐하고 있어요? 글쓴이님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데 어디가 좋은 사람인지 꼭 집어 말해보세요. 나 같은 결혼식에 난리친 큰집 뒤집어 엎어도 엎었겠구만. 그리고 입산 지인 좀 끊어내세요. 입산 지인은 딴 데 가서도 댁 이야기도 함부로 할 겁니다. 남편이 제일 이상한 놈인데 쓴이도 이상한 것 같다. 왜 여기서 파혼을 안 하지? 뭐 하나 좋을 게 없는 집구석인데? 김신현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지. 이건 온전히 쓴이 입장에서 쓴 글이니까. 근데 그래서 말투가 느껴져. 성격도.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동생으로 생각돼서 저렇게 말 편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 사촌 누나 입장에서 말 좀 하려고 왔다는데 반말하지 말아라. 나가라. 그따구면 나라도 조금 너님이랑 섞이기 피곤할 듯 하네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재밌네요. 낙지대가리 표현력 좋았어요. 가끔 써먹어야겠네요. 중간에 홍석천은 제가 그냥 추가한 거예요. 두 번째 사연은 녹음하고 편집하고 보니 글이 이상하긴 했지만 올려봐요. 김씨가 못됐다 이 말입니다. 낙지 먹고 싶다. 먹어. 쭈꾸미도 먹고 싶다. 먹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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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곱창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보쌈도 먹고 싶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핸드폰을 보다 보니 얼마 전 먹은 우렁된장찌개 사진이 있네요. 또 먹고 싶어요. 먹으면 되지. 너무 멀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통도 심해져 잠도 잘 안 오네요. 결혼 6년 차인데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이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 남편도 연애 오래 하면서 자상하고 마음 씀씀이 좋은 사람이었어서 그때까진 시댁 식구들 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였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는데 신우이도 일어서서 같이 따라오더군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오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뭐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품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고개를 내젓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불안했어요. 혹시 남편이 내게 말하지 않은 숨긴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남편입니다. 집안일도 알아서 같이 잘해주고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일하는 집 분위기고 남편도 제 친정에 갈 때는 전부 치는 거 돕고 일합니다. 양가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맞벌이인데도 주말에는 쉬라며 본인이 다 아이 케어해줍니다. 근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그래요. 오빠 못생기고 배 나왔는데 돈은 월에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줘요. 랍니다. 제가 언젠 날 잡고 시누이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에게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언니가 오빠가 집안일과 육아만 다 하면 만족해하는 게 한심스러워요. 결혼이 여자한테 손해인데 오빠가 그런 거 다 해줘봐야 뭐예요. 그러면서 왜 결혼한 여자가 한심한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면 속 시원히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겠는데 꼭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같은 장소에 없을 때만 골라서 이럽니다. 처음에는 나름 시누이가 저를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나 하고 듣고 넘겼는데 가면 갈수록 비난의 강도가 심해지네요. 시누이가 외국 유학을 다녔어요. 미국은 아닌데 남편 말로는 그 나라에서 명문대라네요. 현재는 여기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석사 입학 준비 중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건지도 모르죠. 시누이 말로는 제가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를 했던 한국인 같답니다.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남자랑 결혼하니까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결혼 안 한 여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네요. 그리고 저도 가부장제에 협력했으니까 혜택을 받는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주택 청약 우선순위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으며 주택대출 한도도 높으며 의료보험료는 남편이 내주고 육아수당, 출산수당도 받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 안 한 여자에 비해 흉악범죄에서도 안전하고 결혼한 여자가 더 상대를 처벌하기가 쉽다네요. 시댁을 통해서 인맥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빨리 결혼하라느니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결혼을 안 해봐서 인생을 모른다. 라는 비난에서 피해갈 수 있다네요. 같은 잘못을 해도 결혼 안 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에 비해서 더 비난을 받는다고. 모두가 결혼하는 게 대세인 세상이니 결혼한 여자는 결혼 안 한 여자에 비해 권력을 갖는 게 맞다고. 결혼한 여자들은 결혼 안 한 여자를 위해 해주는 거 하나 없고 방해만 된다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녹음한 걸 옮겨 적으면서도 저 말이 전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매번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내게 이런 말들을 하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제가 2-3번 정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신우에게 묻죠. 아가씨 왜 제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과 이혼하기를 바라시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그러면 신우이가 대답합니다. 언니는 결혼했다고 잘한 줄 아는 멍청한 모습이 싫어요. 제가 바보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신우에게도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많이 애썼습니다. 남편 몰래 신우이 취향 맞춰서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 같은 거 종종 선물하고 그것에 대해 생색도 내지 않았고 결혼했다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았으며 결혼 안 한 신우이가 싫어할 만한 육아 얘기나 시댁이나 남편 흉 같은 것도 안 봤습니다. 근데 매번 돌아오는 건 저런 식의 비난들. 제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대학에 편입하려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전문대졸입니다. 근데 신우이한테 직접 말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시댁 갔을 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 안 했으면 대학 진학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 빌려서 대학 준비도 안 해.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새언니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온갖 불이익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예요? 으유 결혼 갑질. 이럽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아가씨가 하는 건 신우이로서 갑질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역시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에 미쳐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네. 애 낳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신문기사도 있던데 상대를 말아야지. 이러는 찰나 남편이 저와 신우이 있는데 근처로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빠 왔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전 대체 신우이가 제게 왜 이러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이제 또 무슨 소리를 참아야 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저러면서 은근히 신경을 긋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녹음본이 있긴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서 똑똑한 신우이가 또 자기 아니라고 할 것 같고 머리만 아픕니다. 가면 갈수록 신우이 때문에 시댁이 너무 싫어집니다. 근데 명절이나 대소사 때 가면 신우이는 없는 날이 없어서 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우이는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제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멍청하다고 왜 당하고만 사냐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녹음본 적어도 10개는 더 뜨시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전부 틀어요. 울고불고 발광해도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신우랑 다시는 얼굴 보지 마세요. 신우 온다면 시댁도 가지 마세요. 욕 보이지 말라면 할 말 없지. 욕먹을 짓만 하고 있구만. 녹음해놓은 거 따옴표까지 써가며 글 쓴 사람이 녹음본 터트릴 생각은 왜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건가? 나 같으면 진작에 남편한테 다 들려주고 네 동생 처리하라 했겠네요. 지들 남매끼리 치고받고 싸우건 말건 지네 집구석 같은 부모 밑에 같은 핏줄끼리 해결보게 하고 더 이상 나한테 개소리 씹으렸다간 가만 안 둔다고 질러요. 아가씨 질투나요? 이래서 노처녀 앞에선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니까? 라고 말해줘요. 녹음 후 가족 있는 자리에서 오픈 추천해요. 일이 어떻게 되든 그 후로는 둘만 있을 때 장난질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쓰니 못난 정도로 볼 때 또 그냥 속으로 끙끙거리겠지. 그냥 개소린데요? 개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님이 세뇌된 것 같네요. 진짜 녹음 여러 개 떠서 시댁 식구 모인 자리에서 틀어주면 될 듯요. 님 신우이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신우이는 쏙 빼고 틀던지요. 신우이는 안 똑똑하고 정신병구고요. 님은 멍청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녹음한 거 보니 완전 멍청이는 아니고 왜 지금까지 당하고 있어요? 한 1년 잡고 계속 녹음하시고요. 남편한테도 신우이가 자꾸 뭐라고 한다고 갈수록 도가 지나친다고 이야기하세요. 좀 울기도 하시고요. 남편이 신우이 잡아서 더 이상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 녹음해놨던 거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트시고 신우이 막말에 시댁 못 오겠다고 아님 이혼하겠다고 하세요. 이상한 인간이네요. 신우가 똑똑한 게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자는 남자는커녕 만나는 남자도 없으니 만만한 올케한테 히스테리 부리네. 누가 저런 여자를 만나겠어요. 어줍잖은 논리를 세상의 전부인 양 포장해서 씨부리는 사람들. 앞으로가 문제네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오빠네 왜 들들볶음에 살 것 같은데. 저도 좋은 대학 나왔고 주변에 명문대 나온 지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저거 똑똑한 거랑 아무 상관없고 그냥 열폭이에요. 이런 식으로 외모 얘기하는 거 좀 아닌 거 알지만 능력은 좋은데 이성한테 어필 안 되는 스타일들이 자기 합리화 끝에 저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리고 님이 학력 비슷했으면 절대 저딴 소리 못했을걸요? 전형적인 강약약강.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하도 신우에게 오랫동안 바보 멍청이 모자라다 소리만 지겹게 들어서 이제 그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원래 여기 말투들이 다 그래서 그러려니 대범하게 넘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신우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가 상위권이었던 학생이었어요. 늘 상위권 반에서 안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험날 컨디션 문제로 폭삭 망해서 원하던 대학은커녕 전문대를 갔죠. 제 친정 부모님은 아니 아빠는 재수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엄마는 그걸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원망이 크긴 합니다. 전문대 가서 반수 시도했는데 그마저도 적극적으로 막으셨거든요. 학비 대줄 수 있을 때 빨리 졸업하고 직장 구하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아닌 학벌 때문에 자격지심이 큰 마음으로 봤나봐요. 그래서 신우이가 뭔가 대단해 보였고 하는 말도 다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우이가 절 그렇게 보는데 한몫한 것 같네요. 반성합니다. 녹음을 한 것도 사실은 여기 글들 읽으면서 알게 돼서 시도한 거였어요. 그 점은 여기 분들께 감사하고요. 근데도 선뜻 녹음본을 풀지 못했던 건 신우이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고 신우이만 아니면 다 평화롭고 좋은데 괜히 제가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신우이 모함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싶고 정말 제가 잘못해서 신우이가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도 제 못난 마음이겠죠. 하여간 댓글들 보고 제 마음도 신우이로 인해 많이 병든 것 같기도 하고 더 참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번 설날까지만 참고 후에 질러버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제가 녹음본도 보내주고 하도 징징거리며 상담을 했어서 이 일을 잘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국내 명문대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네요. 그 친구한테 영상 녹음기를 빌리고 뭐라도 신우이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럴싸하게 되받아쳐주고 싶기도 해서 몇 가지 코칭도 받아서 메모해두었어요. 설 연휴에 역시나 신우이가 또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음질이 좋지는 않더군요. 저번에 말한 녹음본 3개도 음질이 좋은 거로 3개라는 거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음질 때문에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시아버님 생신이 설 연휴 뒤에 좀 지나서 있어서 선물 문제 구실로 신우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평소에 시부모님 생신 선물이 자기가 선물한 것보다 가격이 더 나가거나 이러면 단둘이 있을 때 이거 보고 결혼 갑질이라느니 둘이 준비하는데 제가 업혀간다느니 박탈감이 들게 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했었거든요. 장소는 친구의 조언대로 테이블당 방이 분리되어 있는 카페로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영상 녹음을 하려면 이런 장소가 좋다는군요. 일단 생신 선물 문제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3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시나 화를 내면서 그러면 혼자 준비하는 나는 뭐가 돼요? 아가씨는 얼마 생각하는데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요. 둘이서 20-30만원 준비하는 거나 혼자 10에서 15만원 준비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른데 그게 뭐가 같아요? 그럼 30만원으로 하고 셋이 드린 걸로 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걸로 해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럽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은 또 그놈의 결혼의 혜택이니 갑질이니가 또 나오더군요. 참지 않기로 결심한 뒤라서 그런지 정말 화가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예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해줬던 친구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녹음할 때 절대 언성 높이지 말고 화내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녹음하는 동안 화를 못 낼 거라면 뭐라도 받아쳐줘야 화를 참을 것 같아서 친구의 코칭 내용 메모한 걸 여러 번 외웠기 때문에 그걸 써먹었어요. 아가씨, 자꾸 저보고 혜택을 받는다느니 하는데 그럼 싱글맘은 과거에 결혼하면서 혜택 받았으니 미혼 여자들의 적인 거예요? 노키즈존 적용되는 것도 그런 미혼 여자들에겐 혜택이고 갑질이 되는 거고요?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 좌석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고도 결혼한 여자들이 혜택 받는 여자들이에요? 둘이 벌어서 사는 살림과 혼자 사는 살림을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친구가 적어준 내용에 여기 댓글들 참고한 거랑 제가 조금 살붙여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지 녹음한 거 돌려보니 대화할 때 제 말투가 너무 벌벌 떨리고 대답하는 거 한 박자 늦고 뭔가 신우이처럼 강해 보이질 않네요. 신우이는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싱글맘은 결혼제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 현재 혜택 못 받으니 약자가 맞지만 처음부터 미혼 여자가 더 약자인 거죠. 싱글맘이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혼수든 집이든 보탠 게 있고 육체적인 손실도 있는데 왜 미혼 여자가 더 약자예요? 그건 결혼제도에서 받는 혜택으로 쌤쌤되는 거고 그 혜택 받으려고 조공 바치는 거니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노키즈주는 남자들이 맘충이라고 욕한 거지 미혼 여자가 욕한 게 아니니 상관없거든요. 아가씨가 맨날 저보고 남자에게 무임승차한다며요. 노키즈존 욕하는 남자들에게 무임승차해서 혜택 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얘기가 거기로 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 좌석은 그거 자체가 결혼한 여자들에 대한 혜택 맞고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말고는 별개죠. 미혼 여자들에겐 그런 혜택조차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건 2명, 3명이 같이 살건 대출 한도나 연말정산 같은 건 똑같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언니가 예전에 저보고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지 라고 말했던 것도 재수없었어요. 그 말 하는 걸 봐도 결혼이 기득권이고 주르르하고 생각하는 꼰대 정신에 차 있는 거죠. 저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하고 멈칫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친구에게 이 녹음본을 보여주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무리하게 강조하려고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논리가 베베 꼬인 거지. 뭐 어쩌겠어요. 도저히 말로는 신우이를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결혼을 혐오하는지 유부녀들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몰랐던 결혼의 장점들을 알려주니 고맙네요. 아가씨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거지 아가씨나 결혼 안 한 여자들 걸 뺏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맞벌이 안 하는 여자들이라도 아가씨 말대로라면 여자가 직장 얻기 힘들어서 못 얻거나 잘린 건데 왜 남자를 도와주기나 한다고 혐오해요.
계속 나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한테 결혼 안 했다고 비하하는 말하고 피해를 준다는데 아가씨 말대로라면 결혼한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문제나 남편 밥 차려주는 문제, 육아 문제 같은 걸로 주변에서 간섭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고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중에 아가씨 같은 미혼 여자들도 있죠. 아가씨처럼 공부 많이 한 내 친구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절 가르치려고 싶어하니 말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 같은 게 있으면 보내줘봐요. 그 친구가 감사히 배울 테니. 그런 거 가져오지 못할 거라면 아가씨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피해의식으로 알고 더 이상 대접하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저거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 가로채고 끼어들어서 혼자 정신 승리하네. 팩트를 지적하는 게 왜 혐오예요?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지. 뱀에 꼬였네. 역시 남자 옆에 붙어있느라 머리가 이상해졌나 보다. 등등 욕은 생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영상 녹음의 요약입니다. 죄송할 정도로 기네요. 하여간 다행스럽게도 이번 영상 녹음은 깔끔하게 잘 되어서 음성 녹음한 거랑 모아서 남편 먼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보면서도 자기 동생이 정말 저러냐고 믿을 수 없어 하다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생각 좀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사실 이게 두려워서 공개를 못한 거였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묻더군요. 방순이 몇 번이나 저랬어? 상견례 때부터 계속 저랬어. 단둘이 있을 때만 저래서 몰랐을 수도 있지. 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도 보기 싫어. 이번 설도 겨우 참고 넘겼던 거야. 방순이가 당신뿐 아니라 나한테까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줄 몰랐어. 음성 녹음 3개 중에 남편 욕이 들어있는 게 2개였거든요. 영상 녹음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요. 당신한테 미안해. 힘들면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가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참느라고 말 못한 거지? 당분간 육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월차 내고 해외여행이라도 가면서 쉬어. 비싼 데는 못 보내줘도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수 있으니 비용은 걱정 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군요. 전 정신없이 울고 남편이 다독이고. 남편은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생신 때 녹음들 다 보여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때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쯤에 신우이로부터 잠시 전화 좀 하자고 톡이 왔는데 대답하지 않고 여기 판에 글 쓴 거 링크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뒤 하루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장문의 톡을 보내오셨네요. 요약하면 신우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자라서 어머님이 그에 맞는 교육시킨다고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네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과외 어학연수에 공부만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인지 반에서 늘 따돌림 당하고 그랬는데도 케어를 못 해줬다고. 그게 미안해서 또 신우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아예 해외로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 외국으로 나갔어도 따돌림은 계속되는 것 같고 나아지진 않았다고. 결국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고. 다 자기 탓이니 신우이 보기 싫다면 명절날 다른 데 가 있게 하거나 이제 독립할 때도 됐으니 아예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그날 생신 축하 파티 거의 끝나갈 때쯤에 녹음된 것들을 다 보여드렸대요. 컴퓨터 있는 신우이 방에서 신우이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아버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시며 할 말을 잃으셨고 어머니께서도 매우 화가 나서 신우이한테 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남편 보고 소리 지르면서 저거 새언니가 녹음한 거야? 저거 나랑 비슷한 여자 데려다 놓고 쇼하는 거야. 저렇게 몰래 찍는 거 불법인 거 모르나?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그만해. 여기 셋이 다 너인 거 알아보는데 끝까지 이럴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얼굴 비슷한 거 몰라?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새언니가 쇼하는 거라니까. 라고 이렇게 끝까지 우겼다면서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네요. 자기 동생이 이런 애인 줄 몰랐다면서. 저런 식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버님께선 화가 나셔서 신우이 대학원 등록금 대주기로 한 거 취소하셨다고 하고 제게 면목 없으니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다네요. 끝으로 어차피 링크 신우이에게 보냈으니까 이 글도 볼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아가씨,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크게 피해받고 사는 거 같지? 나보고 좀 더 크게 보라면서 본인이 더 피해받는다고 가르치기 전에 아가씨야말로 먼저 크게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좀 수용하면서 살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결혼해서 그렇게 혜택받으며 산다는 거 잘 알려줘서 고맙네. 그건 참 긍정적으로 보여. 결혼 생활하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가씨 말 생각하면서 힘내서 잘 살아갈게. 근데 아가씨 말로는 내가 나를 남자에게 팔아서 결혼에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아가씨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얻었다는 이득을 얻으려고 해?
이제 다신 아가씨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가씨가 더 이상 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시부모님께 이 글들 보여드리고 내 욕하고 싶으면 그것도 뜻대로 해. 욕먹어도 감수할게. 이제 나는 아가씨만 안 본다면 괜찮으니까. 덧붙여 조언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신우가 성격장애 같아요. 편집형 성격장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본인은 괜찮지만 주변 인물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오히려 병원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병이에요. 멀쩡한 사람들도 자존감 아작나고 정신이 고장난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마세요. 신우이가 따돌림 당했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학창시절에도 똑똑하다고 뻐기면서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친구들 이겨먹으려고 했겠지.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네. 결혼이란 게 뭐? 남자에게 자신을 팔아? 싸구려 천박한 논리하고는. 말이랑 행동이 모순이네. 그럼 신우이 짓은 왜 하냐? 남자한테 크게 대었거나 매력적으로 어필할 게 없어서 새언니한테 그러는겨? 새언니가 네 아랫사람이냐? 네 오빠랑 결혼했으면 네 윗사람이지. 그 똑똑한 머리로 그걸 몰라? 헛똑똑이네. 글쓴이 글에는 쓴이가 신우년한테 학벌 문제로 자격지심이 있었다고 썼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듯. 오히려 저 신우년이 쓴이한테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행복해하는 쓴이 모습을 보며 혼자서 부들부들 브루스를 쳤나 본데, 어쨌든 터트릴 거 다 터트렸으니 이제 신우년 보지 말고 맘 편히 살아요. 다행히 남편과 시부모는 정상인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근데 신우 저 정도면 진짜 병 아니에요? 대학원이 아니라 요양원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명절에 신우이 내보내고 아니면 독립시킨다는 시어머니 말 믿지 마세요. 실제로 내보내고 명절 때 눈에 안 띄게 할 수야 있겠지만 막말로 신우이가 맘만 먹으면 시댁에 올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솔직히 며느리는 안 봐도 딸은 보고 살아야죠. 본인만 안 가겠다 하면 됩니다. 남편만 보내세요. 정말 현명한 분이시네요. 많이 참으셨고 좋은 남편과 사시네요. 신우도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니 신우 불안함을 스님이 감정쓰레기통 노릇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냥 신우는 시부모님의 몫입니다. 남편과 이제 모든 일을 상의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녹음된 것에 남편 욕이 없었고 쓴이 형만 있었으면 과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까 하네요. 그리고 남편의 반응이 무서웠다는 걸로 봐선 쓴이분이 너무 노예근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행복하시고 그러시다니 다행이시긴 한데 너무 신우의 말대로 결혼이 부당하지는 않다 라는 식으로 세뇌당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냥 우려이기를 바라지만요. 하지만 신우이 같은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화해하자고 해도 무시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곧 30살이 되는 처자입니다. 전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견례까지 했습니다. 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원은 약 9명 정도. 저는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남친은 31살이고 여동생은 저보다 1살 적은 28살이에요. 그 여동생은 그럭저럭 지방에 4년제를 나와서 1년 휴학하고 1년 놀고 작년에 중소기업에 첫 취업을 간신히 했습니다. 남친 동생은 회사 월급이 너무 박봉이야. 회사 사람들이 너무 싫어. 커피 타는 게 너무 싫다 진짜. 내가 잡부도 아니고. 등등. 제 생각엔 신입 월급 220이면 그냥 괜찮다 하는데 너무 적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연봉 높다면서요. 근데 자꾸 저랑 같이 일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처음엔 저랑 똑같이 220으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언니는 아빠 회사니까 편하겠지. 라면서 면박을 주네요. 그 이후로 남친 어머니까지 저한테 종종 연락해서 회사에 자리 없냐? 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남친 가족이 제 월급이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칼 졸업해서 24살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연봉 이제 겨우 3,800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분들도 다 비슷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크면서 격리 일을 맡게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했더니 남친이 그걸 듣고 동생 어떻냐고 해서 계속 닥달해서 이력서 한번 가져오라고 하고 아버지께 드렸죠. 아버지는 뭐 별거 있겠냐며 일하라고 하시는데 남친 동생이 갑자기 월급은 얼마 줄 거예요? 라는 말부터 튀어나오네요. 아버지가 다른 회사 경력도 1년도 안 됐는데 신입으로 올 생각해야 된다고, 일단 급여는 많이 못 준다고 했더니 갑자기 남친 동생이 풀이 죽은 듯이 가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네요. 너넨 사돈이 남하고 똑같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걸로 먹고 사냐? 라고 해서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일단 연봉 200 정도 올렸는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일 막내인데 나이도 제일 어리고
우리 회사 직원 커피 타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님 오시면 커피 한 잔만 타주실래요? 라고 하면 제가 왜요? 이러고 있고 9시 출근인데 집이 먼 것도 아닌데 9시 반 정도에 느긋하게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시 정도에 출근하십니다. 그 전에만 오면 되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것도 모릅니다. 야근도 별로 없지만 야근하는 날에는 좀 더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꼭 야근하는 날이면 몸이 안 좋다고 횡하니 가버립니다. 예, 다 싫어하죠, 회사분들. 아버지도. 다 자르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사돈집 식구인데 어쩌겠냐고 합니다. 제가 죄인이죠. 저희 회사는 고정 상여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 100%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수습기간이라고 100%가 아닌 따로 30만원을 주셨는데 갑자기 입이 삐죽 나오더니 아무 말 없더니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 옵니다. 남도 아니고 서운하게 돈 가지고 이럴 거냐? 저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남친하고는 정말 잘 지냅니다. 이것만 아니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입니다. 그냥 그 여자 자르고 남친도 잘라, 제발 좀. 아빠랑 회사 식구들이 뭔지요. 남자만 아내와 친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님도 님 친가와 시가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해요. 가장 큰 문제는 글쓰님이네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바보같이 끌려다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그런 걸 고마워하는 성격의 예비시댁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을 가능성이 크고 글쓰님 친정아버지만 불쌍하게 됐어요. 딸 자식 하나 잘못 둬서 뭔 고생이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흉보고 있겠어요. 아버지께 죄송하지도 않아요? 나름 회사도 운영하는 분이 사돈처녀 하나 제어 못해서 저런 꼴을 당하고 사냐고 얼마나 흉을 보겠어요. 글쓰님이 태도 똑바로 하세요. 예비 신우한테 태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확실히 말하고요. 그러다 횡령이라도 저지르면 어쩌려고. 그때 돼서도 예비 시모가 전화해서 사돈 사이 어쩌고 하면 입도 뻥끗 못하고 이렇게 어쩌나요 글이나 올리고 있을 겁니까? 처음부터 받아주지 말았어야죠. 자르고 나서 시모한테 전화 오면 말하세요. 근무 태만에 회사 분위기까지 흐려놔서 어쩔 수 없었고 이런 일로 자꾸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나이를 28씩이나 먹은 딸이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하는 것도 모자라 시시콜콜 간섭하는 시모의 상태를 보자니 그 집안 인성교육 수준을 알 것 같네요. 남자친구는 안 그럴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진지하게 얘기해보시고 말 안 통하면 결혼 없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1살 어린 예비 신우이 때문에 글 올렸던 글쓴이입니다. 그날 이후 댓글들 달아주신 것 보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파혼했네요. 글 쓴 그날 이후에 그 친구 불러서 말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 다 9시 10분 전에 출근하시는데 너는 신입이 제일 늦는다고 한마디 하고 계속 늦으면 급여에서 깔 거라고 했더니 삐루퉁해가지고 듣는 채 많지 하더군요. 격리 업무는 그 애가 보고 있지만 급여는 대앱이라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걔가 오는 시간을 체크해봤습니다. 16일부터 25일까지 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월급에서 10만원 까버렸더니 급여 명세서를 봤더니 점심때 말도 없이 집에 갔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얘랑이라고 했던 그 오빠한테는 전부터 말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한테 얘기하기는커녕 방순이가 철이 없으니까 이해 좀 해줘. 이딴 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아무 말도 없이 갔길래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오늘 간 것도 시급 계산해서 깔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남겼더니 읽은 표시만 나고 대답이 없었네요. 사적으로는 반말하지만 회사에서나 공적으로는 존대하려고 했는데 열받아서 그렇게 말해버렸네요. 그리고 저녁에 또 그 시어머니라고 불렸던 분한테 전화와서 안 받았습니다. 그 오빠한테 전화 왔네요. 받았더니 넌 애가 가족끼리 몇 번 늦을 수도 있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방순이한테 못되게 구냐? 라고 하길래 제가 폭발해서 다다다 말했어요. 오빠는 방순이가 정시에 출근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알아? 손가락에 꼽을 정도야.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이 방순이 다 자르자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실드 쳐준 게 몇 번인데 네가 그딴 소리라냐? 맨날 예비 시어머니라고 하는 인간은 전화해서 그딴 소리만 하고 그럴 거면 다시 보지 말자. 헤어져. 라고 하고 끊어버렸네요. 정말 머리에서 번쩍하고 정신이 드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 오길래 핸드폰 꺼놓고 있었는데 점심때 회사 앞에 와 있길래 직원분들하고 우르르 식사하러 나가면서 개념 없는 방순이가 없으니까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하고 깔깔대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네 뜻대로 하고 나중에 후회는 없게 하라고 짧게 한마디 하시고 그냥 묵묵히 있으시네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으시네요.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무단결근을 계속하길래 퇴사 처리했습니다. 다신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벤츠가 왔으면 좋겠어요. 댓글입니다. 지가 어디 가서 또 취직을 하겠다고 10만원 껐다고 집에 가니? 인생이 불쌍한 친구네요. 저런 정신 나간 것들이 꼭 잘리고 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 어쩐다 병구짓들을 잘하니 업무태만 증거들 확보해두세요. 어린 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엄이란 것도 딸이 저러고 다니면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오히려 실드 쳐주는 거 봐라. 저런 거한테서 자랐으니 제대로 개념이 박혔을 리가 있나. 헬게이트 탈출 축하드리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상종 못할 집안이니 뒤도 보지 마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겨울물 흐린다죠. 뺑 믿고 게을러 터진 여자 보살피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파혼 잘하셨어요. 나중에 시댁에 누군가 님과 트러블 생기면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온정으로 급급할 가족들입니다. 헤어지길 잘하셨고요. 다시 남친 연락 와도 단칼에 끊으세요. 게으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집안이네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정말 다행이네요. 사돈 어른 회사에서 하는 꼬라지며 그 집안 행태 보니 천운입니다. 어디서 저런 콩가루 집안을 만나셨어요? 잘 헤어졌어요. 콩가루 집에선 콩가루만 나와요. 남친도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개념 없는 예비 막장 10월드네요. 사돈 될 집 회사에 철없는 딸 입사시켰으면 감사히 여기고 조용히 얌전히 다니게 해야지. 완전 사돈 얼굴에 먹칠하시네. 예비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제대로 개념 말아드셨네요. 헤어지신 거 축하합니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그건 그렇고 머리채 잡아얹은 시모가 전화 빨리 안 받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어디서 개가 짖네. 며느리 당찬 거 보소. 역대급 사이다인가봐. 지금 안 볼 수가 없겠다. 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 봐야겠네. 빨리 보러 가자.